그날 나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냥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였을 뿐인데 그 안에 담긴 건 나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내가 믿어왔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겨울을 가지고 있었다니.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사를 앞둔 봄날이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낡은 이불장 속에서, 그릇장 뒤편에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세월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 백일 사진, 결혼식 청첩장, 남편이 쓰던 낡은 만년필, 모두 다 소중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버려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서랍을 정리하는데 손끝에 오래된 앨범 하나가 걸렸습니다. 가족 표지가 낡아해진 결혼 초기에 쓰던 앨범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날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25의 나, 28의 남편. 어색하게 웃고 있는 신혼부부. 첫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 회사 송년회 단체 사진들. 그런데 그 사이 한 장의 사진이 느슨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어느 공원 벤치 같은 곳.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엔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 맑게 웃는 눈.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댄 자세.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진정했습니다. 직장 동료겠지. 그때 남편 회사에 여자 직원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수야, 우리의 첫 겨울을 기억하니? 영수. 그건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평생 여보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글씨는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우리의 첫 겨울이라니. 그럼 나와의 결혼 전에 남편에게 다른 겨울이 있었단 말인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영수가 뭐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사진을 앨범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진 보는 중이에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인 걸까요? 결혼 전에 누군가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45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 없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월급은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평생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봐야 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은 어느 공원 같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벤치, 앙상한 나무들, 그리고 뒤편으로 보이는 건물 하나. 흐릿했지만 간판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방? 확대해서 보니 청춘다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던 1980년 그 무렵 남편은 을지로에 있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근처에 공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산공원? 아니면 탑골공원?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 여자가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괜히 남편 기분만 상하게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결국 나는 옛날 사진들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없나 찾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회사 송년회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79년 12월. 우리가 결혼하기 한 해 전이었습니다. 단체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 여자. 회사 동료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쯤엔 이미 그 회사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하객 명단에도 없었고 남편이 그 이후로 그 여자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 여자는 남편의 과거였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던 사람 있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바로 당신 만났잖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린 선을 봐서 만났고 석 달 만에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거든요. 정말요? 회사 여자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없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그때 회사에 여자 직원이 몇 명 있긴 했는데 다 금방 그만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분명히. 하지만 나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손에 쥔 단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씨. 영수야, 우리의 첫 겨울을 기억하니?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청춘다방.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대신 옛날 을지로 일대 사진들을 검색하다가 비슷한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남산 자락 아래 작은 공원. 거기구나.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췄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니던 1979년 겨울 그 공원에서
누군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동료였고 아마도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 그럼 왜 헤어졌을까요? 왜 그 여자는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 선배님 내외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슬쩍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옛날에 우리 남편이랑 같이 일하던 여자 직원들 기억하세요? 김 선배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자 직원? 아, 그때 총무팀에 몇 명 있었지. 근데 다 오래전에 그만뒀는데. 혹시 이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선배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대리? 아니, 박대리였나? 아, 맞다. 정미란. 그 친구 있었어.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했는데. 정미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분 왜 그만두셨어요? 김 선배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했지 뭐. 근데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따라갔어. 그게 80년 초였나? 1980년 초? 내가 남편과 결혼한 게 1980년 5월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건가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정미란. 이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결혼해서 떠났다면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했지만 보내야 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무 감정도 없었던 걸까요? 우리의 첫 겨울을 기억하니? 그 문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첫 겨울이 있었구나. 나와 함께한 첫 겨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한 겨울. 질투가 났습니다. 그것도 45년이 지난 지금 이미 사라진 과거에 대한 질투. 우스웠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김 선배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정미란 씨 연락처 아세요? 선배님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그분이 나온 사진이 있어서요. 돌려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배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 간지 오래됐는데 근데 들으니까 몇 년 전에 한국 돌아왔다던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정확한 연락처는 모르겠고 혹시 페이스북 해봐. 요즘 옛날 사람들 거기서 다시 만나잖아. 페이스북. 나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미란이라는 이름의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70이 다 된 지금도 그 여자는 단정했습니다. 짧게 자른 은발, 깔끔한 옷차림. 미국 어느 공원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는 모습, 남편으로 보이는 노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그 여자는 좋은 삶을 살았구나. 그럼 우리 남편도 그때 그 여자를 놓아준 게 맞는 선택이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뭐가 있었던 걸까요?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옛날에 우리 남편 좋아했어요? 라고 물을 순 없잖아요. 결국 며칠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979년에 을지로 회사에 다니셨나요? 제 남편 박영수가 그때 같이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와서 연락드려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때 거기서 일했었죠. 박영수 씨 부인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사진이요? 어떤 사진인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979년 겨울에 눈 내리는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두 분이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그 사진.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사실 그 사진은 제가 남편분께 드렸던 거예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 기념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뭔가 있었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답장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 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정미란 씨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 나와 비슷한 세대. 처음 뵙겠습니다. 정미란입니다. 네, 박영숙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영수 씨를 좋아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좋아할 수 없었죠. 그때 이미 사모님과 선을 보셨거든요. 네, 1979년 가을이었어요. 영수 씨가 회사에서 저한테 말했죠. 미란 씨, 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게 우리 세대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둘러 다른 사람 만났어요. 지금 남편이죠. 미국 가는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도 결혼했고 영수 씨도 사모님과 결혼했죠. 그럼 그 사진은 마지막 인사였어요. 회사 그만두기 전날 영수 씨한테 말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어요. 추억으로 남기게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뒷면에 쓴 글씨는 제 마음이었어요. 영수 씨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목이 메었습니다. 영수 씨는 뭐라고 했나요? 정미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사진을 받아들고 미란 씨, 행복하세요 라고만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사랑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 사랑을 접어야 했구나. 그리고 나와 결혼했구나.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연민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모두 자기 마음을 접어야 했던 시대.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대. 나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을 선 보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습니다.
대학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고 나는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첫사랑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며 우린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요. 잠이 안 와서요. 남편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안 좋던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읽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이사짐 정리하다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말 안 한 거 좋아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했어.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서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당신한테 상처만 줄 것 같았어.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나는 28이었어. 회사 들어간 지 2년 차. 미란 씨는 총무팀에 있었고 나는 영업팀이었지.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고 퇴근길에 같이 걷고 그러다 좋아지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선을 봤어. 당신이었지.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착하고 예의 바르고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근데 마음 한쪽엔 미란 씨가 있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선택했지. 미란 씨한테 말했어. 나 결혼하기로 했다고. 미란 씨는 울지 않았어. 그냥 그러세요. 축하해요라고만 했지. 그리고 얼마 뒤 회사 그만뒀어. 그것도 결혼해서 미국 간다고. 남편이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마지막 날 미란 씨가 이 사진을 줬어. 뒷면에 글씨 쓴 걸 나중에 봤지.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 미안했거든. 미란 씨한테도 당신한테도. 저한테는 왜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 한쪽에 다른 사람을 남겨둔 채로 결혼하는 게 미안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니야. 45년을 당신과 살며 그 사람은 추억이 됐어. 그냥 젊은 날의 한 페이지. 근데 당신은 내 인생 전체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말 안 한 거. 근데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의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껴 쓰던 라디오였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라디오 앞에 앉아서 나는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여자. 두 사람의 겨울.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남편의 과거였지만
나와의 미래를 선택한 순간이기도 했다는 걸. 라이터를 켰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대의 겨울은 나의 봄이었어요. 불꽃이 사진을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남편과 내가 남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우리.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미움이든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니까요. 남편에게도 겨울이 있었고 나에게도 지나간 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의 사계절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사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성 드라마는 유튜브에서 황혼극장 7080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